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시는 식품에 대한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모르는 식품 선택 방법,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간장, 두부, 두유, 우유, 식초,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실 거죠? 간장은 옛 어른들이 메주를 띄워서 소금물을 부어 숙성시켜서 만든 그런 양념 중에 하나인데요. 만들어진 지 숙성시킨 지 1년이 안 된 연한 색깔의 그런 짠맛이 강한 간장을 국간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숙성이 오래돼 가지고 깊은 맛을 내는 그 간장을 진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해서 만들면 공장에서 대량 유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외간장이라는 양조간장입니다. 그 양조간장은 메주로만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쌀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같은 것들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시간을 훨씬 줄여서 만든 간장이죠. 이것도 역시 발효간장이기는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해서 빨리빨리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양념 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분해 간장이 있어요. 3분해 간장은 우리가 콩기름을 짜내고 남은 콩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탈지 대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탈지 대두에 식용 염산을 부어서 이제 그게 그 산성이 강하니까 거기에 소다를 붓고 중화시켜서 맛이 좀 덜 나니까 액상과당이나 감미료 같은 것들을 섞고 색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색소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간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3-MCPD라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3분해 간장은 시중에서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을 보이고 있냐면요,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혼합간장은 3분해 간장과 양조간장을 혼합해서 만든, 비율은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간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마트에 뛰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봤더니 혼합간장 이렇게 써 있고 3분해 간장 70%, 양조간장 30%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옆에는 혼합간장이기는 하지만 양조간장 50%, 3분해 간장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3분해 간장 97%까지 제가 확인하고 왔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양념류들 또 제품을, 식품을 사실 때에는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두부에 대해서 할 건데요. 두부는 그 식품 라벨에 원재료명에서 대두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수입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입산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자급 보급량이 23%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GMO 수입 농산물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옥수수, 그 다음에 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옥수수는 한 99%, 또 콩은 88% 정도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산은 결국 GMO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GMO 표시를 안 했을까요? 제가 링크는 걸어 놓겠지만 GMO 원료를 쓰더라도 그 완제품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나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또 따로 만들어진 또 그 사진 찍어온 두부도 역시 수입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두유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두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보통 우유가 별로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분들이 두유를 드시려고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두유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식품 라벨에 보면은 그 두유도 대두 100% 또는 수입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수입산으로 된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대두 중에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는 두유도 있어요. 그런 거 사서 드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로 우유를 들 수 있는데요.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의 보급원으로 많이들 드시려고 하죠. 그런데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인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인성분이 들어있으면 물론 인성분도 우리 뼈에 필요한 미네랄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인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칼슘을 같이 끌고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인성분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백질 중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은 근육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데는 조금 수월해요. 하지만 그 유청 단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성질 때문에 저는 우유에 대해서는 조금 비추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는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유에 대한 평가는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기농 우유가 있죠.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사료를 먹인 소가 목초지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자란 소에게서 나온 우유를 유기농 우유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제가 추천하는 우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우유가 있어요. 근데 친환경 우유는 말이 친환경이지만 이것을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투여한 후에 휴약기간을 둔 후에 기준치 이하가 되면 출하할 수 있게 하는 우유가 바로 친환경 우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환경이라는 그 글씨만 보고 아 이거 유기농이구나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강화 우유가 있는데요. 바나나 맛, 딸기 맛, 커피 맛, 뭐 초코 맛 이런 것들의 우유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를 첨가한 칼슘, DHA 같은 것을 함유한 그런 우유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별로 제가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라벨을 보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목장들이 있죠. 그 목장들의 어떤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한 회사를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상하 목장하고 남양이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유기농 사료 먹인 국내용 인증받은 목장을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유기농 사료를 먹여서 국제용 인증받은 목장이 범산 목장이 대표적인데요. 범산 목장에서 최대로 많이 납품하는 곳이 파스테르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런 라벨을 한번 볼까요? 예, 일반 우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국산 원유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균수 기준 1급 A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대신 유기농 우유를 찾아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딸기향 우유나 초코맛 우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향신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과즙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뭔가에 딸기가 들어갔을 것 같은 바나나가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아니라 향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과당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액상과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 다음에 강화한 우유 DHA나 칼슘 이런 것들 강화한 우유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많은 첨가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전분, 제가 싫어하는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 있고요. 뭐 자당, 또 여러 가지 아라비아검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그리고 탄산칼슘이 흡수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명하게 우유를 선택하시기 바라는 마음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식초를 할 건데요. 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면요. 식초는 원래 과일 같은 당분이 있는 것을 발효를 시키면 술이 됩니다. 알코올이 되죠.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발효시킨 알코올을 가지고 계속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요. 그런 식초를 우리가 100% 유기농으로 천연 발효시킨 그런 식초를 먹는 게 가장 몸에 좋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100% 유기농 사과 발효식, 천연 발효식초를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드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참 좋은 식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속성 발효식초예요. 아까 알코올을, 당분이 있는 과일을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발효시키는 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알코올에다가 과일향을 넣고 초상균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발효는 발효죠. 그래서 발효식초라고도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주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술에다가 초상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석초산. 이것은 석유로 만들었어요. 아세트산, 곧 빙초산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에 물에다가 희석해서 만든 것을 희석초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희석초산을 많이 쓰는 곳은 단무지를 만들거나 오이피클, 또 초절임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많이 쓰이고요. 냉면이나 중식당에서 많이 쓰이죠. 자, 이렇게 5가지 식품에 대한 라벨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 좀 되셨나요? 예,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기업이 만들면 만들어주는 대로, 또 비싸게 만들면 비싸게, 싸게 만들면 싸게 만드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사서 우리가 여태까지 먹었는데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똑똑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바뀌고요. 기업이 바뀌면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소비자가 기업이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대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소비를 하게 된다면 절대로 기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내가 지킨다는 그 이념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